이걸 모르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겁니다. 100% 배신할 사람 한눈에 알아보는 법. 여러분, 그 순간을 잊으실 수 있을까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는 그 찰나의 충격과 배신감. 마치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 그리고 뒤이어 밀려오는 참담함.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었지? 그 배신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친구로부터 온 그 문자 하나가 당신의 세계를 무너뜨렸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그토록 믿었고 모든 비밀을 나눴던 친구가 당신의 가장 취약한 비밀을 모두에게 퍼뜨린 그 순간. 아니면 3년간 매일 함께했던 연인이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감정이 없다며 이별을 고하고 일주일 만에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새 연애를 시작했을 때의 배신감. 혹은 몇 개월을 밤새 함께 고생하며 준비한 프로젝트에서 당신의 아이디어와 노력을 자신의 것인 양 발표하고 모든 성과를 가로챈 동료를 마주했을 때의 그 무력감과 분노. 그리고 가장 아픈 배신, 어린 시절 당신을 지켜주어야 할 가족에게서 경험한 배신은 어떠셨나요? 완벽한 가정을 연기하며 가면 뒤에 숨겨진 이중생활을 하던 부모님의 모습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의 그 충격. 사업을 시작하며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5년간 함께 일해온 사업 파트너, 형제처럼 지내며 서로의 집에서 명절까지 함께 보낸 그 사람이 어느 날 회사 자금을 모두 빼돌린 채 사라져버렸을 때의 절망감. 그 배신으로 당신은 집까지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 의지했던 그 사람이 뒤에서는 경쟁사와 내통하여 회사 기밀을 모두 유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의 그 무너지는 감정. 10년 지기 친구와 함께 시작한 가게. 초반에는 매일 밤을 새워가며 함께 고생했지만 가게가 성공하기 시작하자 당신 몰래 장부를 조작하고 매출의 절반을 빼돌렸던 친구. 그리고 당신이 의문을 제기하자 오히려 당신을 사기꾼으로 몰아 다른 지인들에게까지 평판을 망가뜨린 그 순간. 당신은 하루아침에 사업과 친구, 그리고 주변 인맥마저 모두 잃었습니다. 또 평생 모아온 돈을 믿었던 투자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다단계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더 끔찍한 것은 그 전문가가 당신의 10년 지기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이었고 그 친구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의 그 배신감. 은퇴 자금과 자녀 교육비까지 한순간에 사라진 그 공허함. 회사에서 함께 입사해 서로 의지하며 올라온 10년 지기 친구가 당신의 승진을 앞두고 당신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려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 당신은 그저 왜? 라는 질문만 수천 번 되뇌었을 겁니다. 또는 결혼 10주년을 앞두고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낯선 메시지들. 몇 년간 이어진 이중생활의 흔적들. 그 모든 거짓말과 속임수 속에서도 당신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신뢰가 깊었기에, 의심할 이유가 없었기에.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아마도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미 뼈저린 배신을 경험하고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이 영상을 찾아오셨거나 아니면 지금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을 배신할지 확인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어떤 배신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사실은 대부분의 큰 배신은 눈앞에 모든 징후가 있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무시했거나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배신당하고 나서야 그래, 이미 신호는 있었어라고 깨닫게 됩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8명은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 가까운 사람에게 심각한 배신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신 경험 후 다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평균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배신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우리의 정체성과 세계관 자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앞으로는 배신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배신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결정적인 신호들, 그들의 심리적 패턴, 그리고 그들을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을 낱낱이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두 번 다시 왜 나는 알아채지 못했을까? 라는 자책의 말을 되뇌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대신 배신자들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를 즉시 감지하고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전에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더 이상 배신으로 인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지금부터 배신자를 알아보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신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작은 징후들이 쌓여온 결과입니다. 배신자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획적 배신자와 비계획적 배신자입니다. 계획적 배신자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합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노리듯 여러분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신뢰를 얻은 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을 희생시킵니다. 첫 번째, 계획적 배신자들은 지나치게 빠른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정상적인 관계 발전 과정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친밀감을 요구합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행동하며 여러분의 개인적인 정보를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이야. 난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어와 같은 말로 여러분을 현혹시킵니다. 한 사업가의 사례를 보면 새로운 투자자를 만났는데 그가 첫 만남에서부터 우리는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제가 당신 같은 파트너를 찾던 중이었어요 라며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 만에 큰 투자를 제안했죠. 결국 그는 투자금을 받은 후 모든 연락을 끊었고 투자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빠른 친밀감 형성은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합니다. 비판이나 조언보다는 항상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너는 옳아. 내 판단이 맞아라는 말로 여러분의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진정한 친구는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부채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며 도움을 무기로 여러분을 조종하려 합니다. 한 자영업자는 사업 초기에 만난 멘토가 자신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안정되자 그 멘토는 내가 내 사업을 키워줬으니 이제 내가 내 사업에 투자해야지라며 압박했고 거절하자 그간의 도움을 무기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부채감에 못 이겨 무리한 투자를 했고 그 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 저 사람은 너에게 좋지 않아라며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켜 의존도를 높이려 합니다. 이것은 계획적 배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스타트업 창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동 창업자가 다른 팀원들에게 그 팀원은 우리 회사의 독이야. 그가 없으면 우리가 더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그 팀원은 고립되었고 나중에 공동 창업자는 회사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독립했습니다. 그제서야 창업자는 공동 창업자가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팀을 분열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비계획적 배신자는 처음에는 진심으로 관계를 맺지만 상황이 변하거나 이익이 충돌할 때 배신을 선택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이기심에 휩쓸려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죠. 첫 번째, 비계획적 배신자들은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때로는 매우 친절하다가도 때로는 냉담하게 변합니다. 일관성 없는 태도는 그들의 감정과 판단이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 약속을 쉽게 어기고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신뢰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한 소상공인은 친구와 함께 가게를 운영했는데 그 친구는 처음에는 열심히 일했지만 점차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배달 시간을 놓치거나 재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급업체 때문이야. 직원들이 실수했어라며 변명했고 결국 돈 문제까지 생기면서 사업은 망했습니다. 네 번째,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도망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진정한 신뢰는 어려운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벼슬을 함부로 구하지 말고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욕심이 많은 사람을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배신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배신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배신자의 마음 속에는 어떤 심리적 동기가 숨어 있을까요? 배신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배신자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더 효과적으로 배신을 예방하고 진정한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신을 일으키는 주요 심리적 요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투입니다. 질투는 가장 강력한 배신의 동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행복,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의 성취를 시기하며 무너뜨릴 기회를 노립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공에 대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지?
운이 정말 좋았네요. 누구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라고 말하며 여러분의 능력과 노력을 깎아내립니다. 한 성공한 사업가는 자신의 오랜 친구가 사업 파트너였는데 회사가 성장하자 그 친구는 점점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 계약은 내가 따온 거야 라며 공을 가로챘고 결국 회사 기밀을 유출하여 경쟁사를 도왔습니다. 그 배신으로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고 그들의 우정은 영원히 깨졌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오랫동안 쌓인 원한이나 감정적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준 사람, 오해를 받은 사람, 혹은 불공정하게 대우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노는 수년간 잠복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복수의 형태로 표출됩니다. 그들은 이제 갚아줄 차례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을 배신합니다. 한 가족 기업에서는 형제 간의 오래된 갈등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항상 형이 부모님에게 더 많은 사랑과 지원을 받았다고 믿었죠. 수십 년간 이 감정을 억누르다가 부모님이 은퇴하고 회사를 물려줄 때 동생은 비밀리에 회사 자산을 빼돌리고 경쟁사를 차렸습니다. 평생 2인자로 살았으니 이제는 내 차례라는 말만 남기고요. 세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가장 흔한 배신의 원인은 단순한 이기심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는 거래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에게서 얻을 것이 없거나 더 큰 이익을 주는 관계가 생기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 관계에서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를 계산합니다. 한 자영업자는 20년 지기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함께 고생하며 사업을 키웠지만 사업이 안정되자 그 친구는 더 큰 회사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비밀리에 핵심 고객 명단과 기술 정보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뒤늦게 배신을 알게 된 사업주는 20년 우정보다 더 큰 연봉이 중요했던 거야? 라고 물었고 친구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지라고 답했습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의외로 많은 배신이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실수나 약점이 드러날까봐, 비난받을까봐, 혹은 관계에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선제적으로 배신을 선택합니다. 내가 먼저 떠나야 상처받지 않는다. 내 잘못이 드러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비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을 희생시킵니다. 이런 경우에 예로 한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했지만 인정하지 않고 동료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내가 실수를 인정하면 더 이상 일을 받지 못할 거야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결국 그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심리적 요인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 안에 여러 요인이 함께 존재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로 표출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배신할 사람을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배신의 징후는 대개 크고 분명한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단서들이 모여 점차 확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배신자들은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상황에서는 친절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당신과 대화할 때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듯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반대되는 말을 한다면 주목해야 합니다. 한 사업가는 파트너와 단둘이 있을 때는 항상 우리 비전은 장기적인 성장이야 라고 말했지만 투자자들 앞에서는 빠른 수익 창출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불일치는 결국 그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해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쉽게 발설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비밀도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 그 사람 나한테 이런 얘기하더라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오늘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말하고 내일은 여러분의 비밀을 말할 것입니다. 한 소상공인은 동업자가 이전 파트너의 비밀을 자신에게 쉽게 말하는 것을 보고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와는 다르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개인 재정 문제가 다른 지인들에게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출처는 다름 아닌 자신의 동업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소한 약속을 소홀히 하고 시간을 엄수하지 않는 사람은 큰 약속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 반복되면 결국 큰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본사 담당자가 자주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작은 지원 약속들도 잊어버리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바쁜 사람이니까라고 이해하려 했죠.
결국 계약서에 명시된 중요한 지원 조항도 지켜지지 않았고 가맹점은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만 거칠고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이런 사람은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충성을 가장하거나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약한 사람에게는 무례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 대표는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가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자신에게는 항상 존중과 친절함을 보여줬기에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 파트너는 계약 이행 중에 힘의 우위가 자신에게 오자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더 큰 법적 문제를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현주 교수는 그 사람과 점심 한 끼 먹으면 오후에 집중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자기 자랑만 하고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나르시시스틱 성향이 있을 수 있으며 결국 여러분을 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심자리에서 대화 내용을 분석해 보세요. 대부분 자기 자랑으로 점철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성취나 이야기에는 무관심하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한 벤처 창업자는 투자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그가 계속해서 자신의 성공 스토리만 말하고 창업자의 비전이나 아이디어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럼에도 투자가 절실의 계약을 진행했고 결국 그 투자자는 기업 지분을 확보한 후 창업자를 밀어내고 회사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기운이 빠지고 에너지가 소진되는 느낌이 든다면 주의하세요. 나르시스틱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자영업자는 사업 파트너와 대화할 때마다 이상하게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업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야 그 파트너가 모든 대화를 자신의 문제와 필요로 채우고 자신의 의견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 파트너는 회사 자금을 자신의 개인 사업에 투자하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일곱 번째로, 너 좀 개그 캐릭터네. 운이 좋았나 봐. 내가 그걸 했다고? 진짜야? 와 같은 말로 여러분의 성취를 깎아내리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내면에 시기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당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던 한 사장은 동업자가 자신의 아이디어와 노력을 계속해서 평가절하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건 위치가 좋아서지 내 메뉴 때문이 아니야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결국 그 동업자는 비밀리에 복제 식당을 차려 고객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만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던 한 분은 큰 클라이언트와 계약했는데 그 클라이언트는 미팅에서 항상 자신의 비전과 요구만 말하고 디자이너의 전문적 조언은 무시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가 끝나자 디자이너의 이름을 크레딧에서 빼고 약속된 보너스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홉 번째로, 그들이 과거에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어떻게 그 관계가 끝났는지 살펴보세요. 모두가 나를 배신했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쇼핑몰 사업자는 새로운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그 업체 대표가 이전 파트너들을 모두 비난하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이전 거래처들은 모두 불공정했어요. 그들은 제 가치를 몰랐죠라는 말을 계속 들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공급업체는 갑자기 가격을 올리고 품질은 낮추기 시작했으며 문제 제기를 하자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이용하려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열 번째로, 나는 속마음을 자꾸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그러지 않는 경우를 주의하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자신의 속마음은 감춘 채 여러분의 이야기만 듣는 사람은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온라인 스토어 운영자는 컨설턴트와 계약했는데 그 컨설턴트는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구하면서도 자신의 경험이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비밀이라며 얼버무렸죠. 몇 개월 후 그 컨설턴트는 매우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로 경쟁 사이트를 열었고 심지어 공급업체와 고객 일부까지 가져갔습니다. 배신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망이나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배신을 예방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신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세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만남에서 비롯됩니다. 공자는 3, 4, 5지이기라 했습니다. 3번 생각한 뒤에 벗을 사귀어야 그 이로움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쉽게 사람들과 친해지지 마세요. 몇 번의 만남, 몇 마디 대화만으로 상대방을 친구라고 부르고 깊은 신뢰를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시간이 검증합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경영자는 본사 담당자의 화려한 말에 속아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서명했다가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말한 지원과 혜택의 절반만 믿었어도 계약서를 더 자세히 살펴봤을 텐데요. 라고 후회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자원, 감정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주제는 논의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면 불편해요. 등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 소규모 사업자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밤늦게도 계속 전화하고 개인적인 시간까지 일 이야기를 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파트너는 모든 의사결정에 간섭하고 사적인 경계까지 무시하며 사업을 장악했습니다. 나중에야 그는 처음부터 명확한 경계를 설정했어야 했다고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신뢰는 천천히 쌓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신뢰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을 통해 천천히 쌓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작은 약속을 지키고 진솔한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점차 신뢰가 형성됩니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행동을 차분히 관찰하며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는 새로운 회계사를 너무 빨리 신뢰했다가 회사 자금을 횡령당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처음에는 소액의 거래만 맡기고 그의 정직함을 시간을 두고 검증했어야 했다고 반성했습니다. 네 번째로, 직감을 신뢰하세요. 종종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나 경계심을 느낀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직감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느낌의 원인을 찾아보세요. 종종 그것은 배신의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레스토랑 주인은 새로운 셰프에 대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의 화려한 이력과 요리 실력에 현혹되어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나중에 그 셰프가 비밀리에 경쟁 레스토랑을 차리기 위해 레시피와 단골 고객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내 직감이 뭔가 말하려 했는데 난 듣지 않았어요 라고 그는 후회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세요. 동양의 지혜에는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너무 멀리 해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옛 선인들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추라고 가르쳤습니다. 친밀함이 존중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히려 진정한 친밀함은 깊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한 가족 사업체에서는 형제간의 사이가 너무 가까워 서로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을 함께하고 모든 자원을 공유했죠. 그러나 점차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 결국 한 형제가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친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과거 행적을 살피세요.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어떻게 그 관계가 끝났는지를 살펴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주 비난하고 과거에도 항상 자신이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성찰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한 투자자는 사업 파트너가 이전의 모든 사업 실패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나와의 관계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파트너는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고 책임을 물었을 때 다시 모든 것을 투자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배신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그 속에서 배움을 얻고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삶의 중요한 교훈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어떤 깨달음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신을 통해 우리는 사람과 관계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품습니다. 그러나 배신을 경험한 후 우리는 상대방이 항상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에게 실망하거나 가족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들도 인간적인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완벽함을 기대하기보다 현실적인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한 사업가는 15년 지기 친구와의 파트너십 배신으로 끝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경험은 고통스러웠지만 사람의 복잡성을 이해하게 해줬어요. 이제 나는 관계에서 더 현실적인 기대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파트너십을 맺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배신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배신의 경험은 종종 우리가 놓치고 있던 자신의 행동이나 판단을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신뢰를 주었거나 경계를 세우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경계를 넘었음에도 이를 허용했다면 앞으로는 스스로의 권리를 더욱 단단히 지키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배신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더 강해질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제조업체의 배신으로 큰 손해를 본 후 그들이 계약서에 없는 요구를 계속할 때 내가 더 단호하게 대응했어야 했다고 깨달았습니다. 이후 새로운 파트너십에서는 처음부터 명확한 경계와 기대치를 설정했고 훨씬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배신은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를 구별하게 합니다. 배신은 고통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배신 후에도 진심으로 우리를 위로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동료와 친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면적인 관계에 불과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관계의 본질을 깨닫고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한 레스토랑 사장은 비즈니스 파트너의 배신으로 가게를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곁에 남아준 3명의 친구들과는 이제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결국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우리의 관계가 훨씬 더 단단합니다. 네 번째로, 배신은 내면의 강인함을 키웁니다. 배신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실망을 겪고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낼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회복력이 강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미래에 닥칠 어려움에도 스스로를 믿고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한 기업가는 15년간 함께한 사업 파트너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해외로 도주하는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파산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더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 배신이 없었다면 내 안에 이런 강인함과 회복력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배신은 삶의 진정한 가치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배신을 경험한 후 우리는 더 이상 겉모습이나 허상에 속지 않고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지위보다 진정한 신뢰와 정직함이 삶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더욱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소상공인은 동업자의 배신으로 사업이 무너진 후 성공이나 이익보다 정직과 신뢰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새 사업에서는 숫자보다 가치를 우선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배신은 용서와 치유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배신은 종종 분노와 슬픔을 남기지만 이 감정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으면 스스로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이 감정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용서란 배신한 사람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해 상처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배신을 저지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더라도 내면에서 그들을 용서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경험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본사의 배신적인 계약 변경으로 큰 손해를 보았지만 결국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내적으로 그 경험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새로운 기회가 보이지 않았어요. 용서하기로 결정한 후에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결국 더 좋은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신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경험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참된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신의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고 예방하는 지혜, 그리고 배신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며
배신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더 이상 배신으로 인한 상처를 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배운 지식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